안녕하십니까. 김삿갓 방랑기의 김삿갓입니다. 이번 유튜브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돌연변이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하여 프리랜서 극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문유석 씨에 대한 이야기. 그는 1969년 11월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전국 인문계 공동수석의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25세인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년 뒤인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 판사 재직 23년 만인 지난 2020년 2월에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프리랜서 전업작가 및 극작가로 활약하고 있어요. 이때 그의 나이 만 51세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변호사 자격마저 쪽팔리다고 반납하고 극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입신양명이 최고인 유교문화, 수직적 획일적 가치관의 시대착오적인 군사문화, 남들 보기 번듯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서열주의가 내면화된 학벌과 출세주의의 민낯 대한민국에서 스카이 대학과 각종 고시 출신자들에게 애국심이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바라는 것은 사흘 굶은 맹수에게 잡아놓은 먹잇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어려운 공부를 외롭게 할 때 국가나 사회가 그들을 위해 해준 게 1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남들보다 낮게 살고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기 위한 출세이기 때문입니다. 극작가 문유석 씨는 저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성향이 저와 같은 과입니다. 저도 만화와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33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자유로운 백수가 되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박함에 공무원 퇴직하고 소설을 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극작가 문유석 씨는 저희 대리 만족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번 유튜브 제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로 그의 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장 몇 개를 소개합니다. 그의 저서 개인주의자 선언 35페이지에 가수 고 김해철 씨의 문장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같은 책 페이지 93페이지에 공공의식이 부족한 엘리트는 사회에 오히려 더 큰 해악만 끼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세 번째, 쾌락독서 페이지 112페이지에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센터 변덕규의 말입니다. 난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 같은 책 페이지 241페이지에 세상은 원리적으로 불공평하지만 고통만큼은 냉정할 만큼 평등하게 개개인의 삶에 찾아온다. 마지막 같은 책 페이지 252페이지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낯 학벌 사회의 돌연변이 문유석.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한 것을 해낸 사람. 그가 진정한 돌연변이인 것은 변호사 자격마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50살이 넘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갑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인식. 그는 유퀴즈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여러분, 프리랜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첫 책이 2014년 판사 유감을 낸 게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책인데 그 다음에 개인주의자 선언을 썼고 그 다음에 미스 함무라비를 한겨레 신문에 이게 연재를 했는데 제작사에서 드라마화를 해서 2018년에 방송이 되고 5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죠.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이제 뒤통수를 빡
때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법관직을 매우 사랑했음에도 왜 이런 큰 선택을 해서 법원을 떠났고 나 힘들다고 갑자기 변호사 돈 버는 건 싫었어요. 쪽팔리잖아요. 제가 큰 포부를 갖고 명예퇴임식을 한 일주일 후인가 바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까지 털어서 나스닥에 올인했었는데 아이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 느낀 게 노래방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노래방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만 하려고. 그건 코인 노래방 가서 하고 혼자 하고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잘 알고 18번. 그럼 모두가 공감하면은 다들 같이 따라 불러주면은 자기도 신이 나거든요. 또 네. 더 잘하게 돼요. 당연한 이치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고집했구나. 그냥 내가 잘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보자. 내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는 역시 23년이나 했었던 법정물이인 거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알잖아요. 법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아니까 내가 그건 진짜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큰 강점인데 출발점은 거기구나라고 해서 다시 법정물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언제까지 법정만 쓰지 않겠어. 약간 이런 시건방에 빠져서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거야. 뭐 5만 가지를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아는 것부터 그냥 열심히 써보자 해서 쓴 게 이번에 프로보노라는 공익전담 변호사 이야기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는 이야기를 쓴 것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속물적이고 출세가 뭐 목적이고 대법관 되는 게 세상 목표인 그런 잘 나가던 판사가 본의 아니게 어떤 함정에 빠지거나 사고를 치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너무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팀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정겨운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은 그 여러분 사랑하시는 학씨 네네네. 최대훈 배우님이 다윗하고 법정에서 사사건건 싸우는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의 상대방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분의 논리도 저는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네. 학씨 최대훈 변호사의 논리, 강다윗의 논리가 각자 말이 되도록 저는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 쓰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만 이거를 확장해 나갈 수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거창한 데서 이렇게 그 퍼지기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왜냐면은 제가 잘 아는 법정물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죠. 사극 법정물을 할 수도 있고 SF 법정물을 할 수도 있어요. 스릴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코미디를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전문 직업인 이야기란 얘기잖아요. 의학 네. 드라마나 법정물은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재판을 하고 수술을 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은 저 스토브리그 같은 그런 스포츠물도 결국 전문 직업인의 이야기고 또는 셰프들의 이야기도 전문 직업인의 이야기예요. 기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런 거는 제가 모르니까 열심히 치열하게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될 뿐이지 거기서 열심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과 고뇌 거기서 발생하는 모순 구조 이야기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충분히 나는 확장할 게 무궁무진하게 있구나. 할 수 있는 걸 시작해서 겹치는 것들로만 나가도 황당하게 멀리 있는 데 찾기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첫 작품 2014년에 쓴 판사 유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5년에 쓴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쓴 쾌락 독서입니다. 그리고 부장판사 퇴직 후에 쓴 2021년 최소한의 선의입니다. 그리고 부장판사를 퇴직한 결심을 쓴 2025년 작년에 나온 나로 살 결심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들입니다. 미스 함무라비, 저는 이것을 드라마로 보다가 책으로 읽었습니다. 이 작품도 드라마로 다 봤습니다. 이 작품도 드라마로 다 봤습니다. 프로보노를 가장 재미있게 봤습니다. 가장 최근 작품입니다. 그러면 재능도 타고나고
탁월한 부모를 만난 경우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절대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왜 이 수학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조건은 절대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는 지식은 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다.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데 그 만족은 결국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 왔거든요. Morning I do and afternoon study. So every day.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잡아놓고 시키죠. 자기가 이제 만약에 토끼 우리를 청소해 토끼똥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난 거기서 재료 다 갖다 주고 청소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 서 있어요. 하게끔 하죠. 빨리 해 이렇게만 하지 않고 만약에 부엌 청소 자기가 어질러서 우리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도망을 가요. 가서 이제 막 재미있게 놀고 있죠. 아니면 공부하는 척하고 있죠. 공부하면 이제 안 시킬 줄 알고. 그런 자는 공부하는 상관없이 잡아다가 시켜요. 하고 함께 연주하는 쇼. 쇼에게 부모는 때로는 머리로 때로는 가슴으로 세상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 좋은 친구다. 저는 쇼한테 절대로 실험실 쥐처럼 살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쥐처럼 살려면 뭐하러 열심히 실험을 하겠어요. 재미없는데. 저는 쇼한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왜 그러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은 공부뿐이 아니다. 수학 문제 몇 개 잘 푼다고 그거 행복하겠어요? 수학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한테 태권도도 이게 정말 하고 싶고 즐기는 것만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 쇼 야노,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 대학의 부속 병원의 소아신경계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생 사유리 야노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의 댓글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분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이겠죠. 나는 그냥 나답게 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 책들은 개인적 자유를 향한 나의 입장권이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1등을 위해 진심 어린 박수를 칩시다. 내가 1등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1등을 위해 박수를 치는 관객이 되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행복.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빌 게이츠.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